자, 운영지수.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제가 운영지수라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봤어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고, 가능하면 매일매일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이웃 추가를 하고 공감 댓글 달고 그리고 시간을 오래 머물러서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지수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아까 쓰기 5가지만 하면 제대로 상위 노출이 될 겁니다. 근데 쓰시다 보면 내가 키워드가 잘 생각 안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하지? 매일 쓰다 보면 아니 노원세럼 하도 많이 썼고 노원세럼 하고 노원세럼 공인중개사 노원세럼 다 썼어. 태그도 많이 달았어. 이제 할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검색에 가면 네이버 검색에 가면은 어떤 단어를 치면 밑에 쭉 하면 유사 검색어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많이 검색한 순서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원새로운 부동산을 차렸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노원새로운 부동산은 검색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잖아요. 검색 몰라요? 지금 이론으로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여기에 검색을 누군가가 했어요. 노원세롬이라는 PC가 오늘 왜 안 가죠? 자, 노원만 합시다. 자, 노원만 치니까 얘네들이 노원에 대한 관련된 쭉 유사 키워드가 나와요. 이렇게. 이 순서는 누가 만들어요? 이 순서는. 누군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노원에 관련된 검색어를 제일 많이 했던 키워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원 부동산이 없어요. 이쪽에. 노원 새로운 부동산 만들었다 칩시다. 지역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청소 끝내놓고 여기다 맨날 검색만 하면 돼요. 자, 노원 새로운 부동산, 노원 새로운 부동산 계속 검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가 없다고 어느 날부터 차차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때 많이 썼어요. 우리 부동산들. 우리 상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주소 어디야? 그러면 검색해. 야, 번지 찍어. 아, 검색해봐. 매번 그랬어요, 우리. 그럼 여기 상위 올쳐가요. 한때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자, 요런 유사 검색어도 잘 모르겠다. 근데 무슨 키워드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 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랩. 네이버에서는 그날 그의 데이터 랩을 줍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분야별 키워드를 찾을 때 분야별 관련된 제목,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걸 선택하면 며칠 날은 누가 인기가 있고 며칠 날은 누가 인기가 쭉 나옵니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뭐 백신 이런 단어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블로그에 올리면 상위 노출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최저가 방법을 배웠어. 자신감 있게 야,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쓰면 오늘 폭탄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내 블로그 들어오겠지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검색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왜요? 운영지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파워 블로거들은 하루에 유저들이 몇천 명, 몇만 명씩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쓰면 그에 폭탄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런 단어를 해도 상위 노출이 아니고 3페이지, 4페이지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운영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그냥 지역에서 우리가 하는 상호 주변에서 어떤 부동산 아파트, 어떤 매매 이런 걸로 키워드를 잡아서 상위 노출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오늘 수업 끝나고 가셨어. 이제 오픈할 때까지 아니면 또는 소속으로 갈 때까지 집에서 별로 할 일 없죠. 요즘 뭐 해요? 아니, 이 마스크를 보세요. 회식도 하고 모임 금지해야 또 술도 먹고 할 건데 그것도 안 할 거고. 맨날 거의 다 집에 있는 시간 많지 않나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집에서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근데 오늘 이후로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블로그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블로그 만들 때 지금 여러분들은 물건이 아직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못 올리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일상
맛집 여행 그동안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테스트 하시라는 거예요. 왜? 운영지수 때문에 그래요. 블로그를 지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업하면 그걸 그대로 가서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블로그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뭐 할 말도 없어. 쓸 것도 없어. 여러분들 왜 학원에 합격 수기 적었죠?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거 안 했나요? 혹시? 올해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더 좋은 방법 있죠 여러분. 이제 블로그에다가 내 합격 수기도 적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적어요? 제목 공인중개사 합격 수기. 그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제목에 코로나를 이긴 자격증. 코로나도 접근 못한 공인중개사 합격증. 이런 걸로 적으면 제목 자체에서도 벌써 다르네. 그러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 대세잖아요. 코로나 언제 끝나요 근데? 올해 끝나겠죠 이제. 느낌 좋죠 지금. 이제 백신도 들어온다 하고. 아마 뭐 정부에서는 11월 달 정도 되면은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벗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쨌든 올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기에 만들어 놓은 거 마스크 끼고 힘든 시기를 블로그에 다 추억을 남겨놓으면 앞으로는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요 평생 마스크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겨울에 추워서 쓰는 거 빼고 강제로 쓰라는 거 거의 없을걸요. 이제는 코로나보다 더 강한 백신 나올까? 나쁜 병기 나올까요? 바이러스가? 또 나오겠죠. 그때는 마스크 말고 다른 거 쓰겠죠. 아니 그 뭐 요즘 칩이나 백신 같은 거 자체적으로 치료하는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칩만 꼽으면 모든 바이러스 없애지는 거. 이제 발전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날로그 방식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이렇게 데이터 랩을 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 광고 있죠. 네이버에. 검색 광고 할 때도 아무 때나 클릭당 얼마 파워링크 걸잖아요. 근데 그것도 클릭당 키워드 잡을 때 이런 데나 아니면 검색 광고 키워드 데이터가 줍니다. 네이버에서는. 거기에 있는 단어로 클릭당 얼마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였어요? 아까? 오늘 수업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수석 빼고는 부수석 빼고는 잘 몰라요. 7시에 하라는 거. 그만큼 좋은 거 없어요. 이 수업은요. 여러분들 제 자료 준 거 있죠. 이거 집에서 공부하고 보고 뒤에 정보 있는 거 사이트 그거 내 거로 만들면 끝나요. 끝나. 이런 좋은 수업. 근데 뭐예요? 강의실에서 제가 오늘 나와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물건 찾는 거. 물건 어떻게 찾아요? 물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후배가 명목동에서 300에 30짜리 해도 1등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옷가게를 자기가 들고 들어가서 권리금도 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1년 만에 탑을 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알려줬잖아요. 처음에 물건 걱정하더라고요. 명함 돌려라. 오늘부터 이쪽에 100m, 이쪽에 200m. 그 부부가 저한테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가서 물건 정보만 찾아서 올리라. 7시에 문 열고, 그리고 그분은 욕심 많아서 6시에 문 열었어요, 진짜로. 6시에 문 열고, 그러니까 부인이 집에서 살림할 동안, 아침 애 키우고 밥할 동안 남편이 나가서 6시에 나와서 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그 다음에 명함 뿌렸대요, 주변에. 1시간 동안. 운동 삼아. 운동할 겸. 그러고 나서 7시쯤 해서 와서 청소 좀 해놓고, 7시 반전 되면 가서 밥 먹고, 그래서 부인이 나오고, 애 학교 보내고, 8시에 나오고, 또 좀 있다가 남편이 좀 쉬고, 나오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부인 좀 일찍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두 분이 하니까 손발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면서 불은 항상 켜져 있고, 지나가는 건물들은 나오고, 돈은 돈대로 되고. 처음에 전화 엄청 왔습니다. 이 계약서 어떻게 써요? 이 건물주가 지금 이렇게 매매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임대를 하는데 어떻게 써요? 특약상 토시 하나까지요. 저 사이트 아직 좀 모르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빨리. 선배님, 빨리. 아니, 잠깐만. 천천히. 자, 지금 뭐 쓸 거냐? 뭐 쓰는데, 임대차 사진 찍어서 막 보내요. 요 안에는 뭐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럼 제가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서 막 생각이 안 난대요. 갑자기 막 계약서 쓰자니까 손 떨리고 막 이거 뭐 도대체 이걸 어디서 찍어야지 모르겠고 전용 면접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고 혼자서 막 날짜 이게 맞아 위하고 다른데 어떻게 하나 설명해주고 다시 사진 보내주고 제하고 그때 카톡 했는 게 엄청납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1년 지나고 탑 찍었다고 연락 주고 한 초반 6개월 동안 계속 전화가 왔거든요. 어느 순간 전화가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자도 안 오고. 한 1년 지나니까 가끔 전화 한 통 오더니 요즘 연락 안 해요. 우리 흔히 말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이제 알 거 다 알았다는 거죠. 웬만한 거 다 써봤어요, 그분도. 그래서 가끔 안부 전화는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전면허를 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따신 거잖아요. 면허증을. 이 업은 처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달 될 때까지 나가서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할 때 연수 받죠. 처음에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예예잖아요, 여러분들. 예예. 아이고 무조건 이래 가면 예. 저래도 예. 하다가 조금 하고 나면은 좀 조용하지. 그러지 않나요? 특히 부부들 운전면허 가르치면 싸우죠. 남편이 뭐라 하면 조금만 조용해봐. 그래도 뒤에 한마디 더 하면 어떻게 내리라 하잖아요. 이제 타지 마 앞으로. 이 내 차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개업을 하든지 소속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겁나죠. 누구한테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물어볼 사람 갑자기 많죠. 근데 순간 서재호라는 사람을 딱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성공할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 석자만 딱 기억하면 제 전화번호 알죠? 다 적혀 있죠. 이 사람만 찾으면 뭔가 해결될 까 느낌이 딱 왔다면 그분은 성공해요. 정말입니다. 제 많은 후배님들이 저를 찾아서 저한테 다들 도움을 받았지 제가 어떻게 피해를 준 적은 없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부담 없이. 자, 저품질이에요.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고 좋은 점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블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때나 무조건 물건을 올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상업적이나 아니면은 뭐 음란성 다른 올리지만은 불법들을 올리면 무조건 그 블로그는 저품질에 걸립니다. 저품질에 걸리는 순간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자,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세 페이지 첫째 줄에 해서 우리가 이거는 저품질 걸렸다 표시를 했지만 지금은 아예 노출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상업적인 오늘 또 매매, 내일 또 임대, 오늘 이 아파트, 내일 저 아파트 계속 부동산 물건만 올려. 아까 네이버 뭐라 했어요? 일상 공유, 그 다음에 정보 교환인데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관련된 거 돈도 안 주고 무료로 계속 올리면 네이버가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왜? 파워링크라도 한번 걸어주고 네이버 요즘 돈도 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짜로 계속 블로그만 만드는데 내 물건만 소개한대.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썩을 때 기억나세요? 본문에 글 적고 그림 넣고 또 글 적고 그림 넣고 하는 거 잠시 보셨나요? 자, 포스팅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5가지 배웠다 그죠? 그러면 사진은 몇 장 넣는 게 좋아요? 한 포스트에 최소한. 제가 그걸 안 가르쳐줬죠. 여러분도 모르죠? 지금도 안 가르쳐줄 거예요. 사진은 몇 장 올리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진 올리라니까 여러 수십 장 올려요. 사진 많이 올리면 좋은 줄 알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네이버 초창기 때는. 근데 지금 다음 블로그 혹시 쓰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블로그는 쓰지 마세요, 그거는. 블로그는 다음은 데이터와 같이 검색을 쓰는데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거기는 많이 적고 그림 많이 올리고 동영상 많이 올리면 1등이야. 근데 찾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네이버는 최저가되는 방법만 알면 사진은 5장입니다. 5장. 최소한 5장 이상은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아파트 물건 올 때 아까 말씀 조감도 평면도 실내 화장실 안방 하면 5장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그 물건을 소개할 때 5장 정도는 올리는 성의는 보여줘야지. 어떤 사람은요. 물건 딱 제목 딱 적고는 34평 아파트 매매가 15억 그 다음에 사진 한 장. 끝. 또 다음 블로그. 또 페이지 더 오늘은 주공 7단지 24평 매매 8억 사진 한 장. 이렇게만 올려요. 그거는 포스팅이 성의가 없죠. 일단 네이버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품질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오늘 비도 오고 할 일도 없으니까 블로그만 하루 종일 한 7개, 10개씩 막 올려요. 막 올려. 아, 또 오늘 필 받네. 오늘 블로그 하나 올리고 또 매매 올리고. 네이버에서는 스팸 처리합니다. 여러분들 블로그는 뭐예요? 아까 말하는 거 일상이나 정보교육이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교환인데 이거는 상업적으로 매일 계속 실시간으로 1시간씩 막 올라가. 그러면 로봇이 돌다가 이 뭐지?
일단은 저품질을 널짜놓고 자기들이 관리자가 다시 한번 봅니다. 도대체 이게 물건을 파는 건지 아니면 불법을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사이트가 무슨 이렇게 빨리 올라와 하면서 보는 것이 저품질 걸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몇 개씩 올리라고요? 블로그 몇 개씩 할 거예요? 매일 꾸준히 하루에 한 개씩만 하시라고요. 최소한. 근데 가끔 여러분들 막 만들고 싶잖아요. 오늘 손도 별로 없고 별로 할 일 없는데 오늘 필히 받아서 느낌이 좋아. 글도 막 써질 거 없고 사진도 너무 많고 막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올릴 때 예약 기능이 있습니다. 예약 기능. 그 포스팅 글쓰기 예약 기능 아시죠? 보셨나요?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블로그를 더 잘 만든 사람도 많을 건데 여기에 이제 글을 다 쓰고 나면 요 기능이에요, 요 기능. 여러분들이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고 나서 확인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가고요. 근데 내가 오늘 피를 받아서 내가 조금 더 근데 분명히 서재호는 하루에 한 개씩만 올리는데 나는 오늘 2개, 3개를 막 만들었어. 그렇다고 동시에 올리면 저품질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올리자 버리자니 아깝고 내일은 내가 시간이 없고 그랬을 때 예약 기능. 그러면 나는 내일 날짜로 몇 시에 올라가라 하면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몇 개 해놓고 날짜를 바꿔놓고 확인을 해놓으면 걔가 저장하고 있다가 그 날짜 그 시간에 착착착 올려줘.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나는 블로그 말고 싶다 필요를 할 때 하루에 10개씩 만들어도 돼요. 날짜만 바꿔놓으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개 이상 통상적으로 올리는 블로그들은 일단은 금열 들어갑니다. 저품질로. 그래서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 엔진 쭉 봤어요. 이제 저품질로 걸렸어. 걸려도 칩시다.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내가 오늘 어제까지 상위 노출되던 것이 오늘 한 포스팅이 검색이 안 돼요. 똑같이 했는데도 갑자기 이상하다. 왜 안 되지? 그래서 또 했는데 또 안 돼. 이미 그거는 아까 누군가가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내 블로그가 너무 상업적으로 내 오로지 부동산 매물만 계속 올리니까 저품질 대상이 돼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나는 내 거는 스팸도 아니고 상업적도 아니고 내 거는 유사한 거 아니기 때문에 아까 뭐랬죠? 일상이나 여행, 맛집 소개하면서 내 개인,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하는 것을 올리시라고. 그때는 물건 올리는 거는 스톱하시고 다른 쪽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올리시라고요. 그러면서 내 블로그는 나는 부동산에 매물만 올리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하고 올리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모르겠나요? 갑자기 반응이 별로 없어졌어. 그러면 재미없나요? 지겹나요? 저 정말 열광하고 있거든요. 목이 지금 다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블로그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좀 이 하나하나가 포스팅이에요. 그죠? 엄청 많이 했죠? 저도 몇백 개를 했는데 어떤 블로그를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카테고리는 이제 여러분들 블로그 만들면서 중요한 게 있죠.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 이 메뉴들. 여기 보시면 옛날에 제가 블로그 강의했던 거, 그 다음에 뭐 일상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분양했던 거, 또 부동산 했던 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절대 저는 안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바꾸더라도 업소를 또 우리가 중개업소를 옮기더라도 아니면 다른 업종에 갔다 오더라도 절대 그 메뉴, 그때 적어놓은 포스팅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삭제를 하지 마시라고요. 얘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삭제예요. 왜 그래요? 1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일상적으로 합격 수기를 올리고 내 지금 일상적인 블로그를 만들고 있었지만 내가 업을 하더라도 중개업소를 차리더라도 그 카테고리에 놔두시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요. 옛날에 한 건 내가 솔직히 사진도 좀 그렇고 보기도 싫고 이걸 삭제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공개로 하시라고요. 그 방은 비공개만 하시면 돼요. 삭제는 안 하되 남들이 못 보는 비공개. 그 비공개 어디 있었어요? 비공개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글을 적을 때 아니면 카테고리 할 때는 내용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 글 쓰기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다음에 비공개를 하고 싶다 할 때 비공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두면 여기에 있는 글은 나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내 옛날에 해놓은 거를 비공개로 돌려놓으면 그거는 내가 나만 볼 수 있고 데이터는 안 지워지니까 네이버도 좋아하고 나도 만족하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절대 삭제는 그리고 삭제도 못하는데 나중에 블로그 정보는 초기화에 있어요. 나는 새롭게 다시 하고 싶다. 초기화는 더더욱 안 좋습니다. 초기화. 어떤 분들은 이쪽에서 블로그 잘 꾸며놨다가 들러 옮기면서 초기화 시켜놓고 다시 새로 만들겠다? 운영지수가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글 한번 올린 걸 웬만하면 수정, 삭제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저작권 이런 건 우리가 사진 다 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블로그에 사진, 글을 아까 우리가 구글에서 누가 쓴 거 봤죠? 그 분명히 저 저품질이 걸리고 저작권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하는데 나는 저 사진을 꼭 갖고 쓰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무료 이미지만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 갖다 쓰시면 되는데 그것도 없고 진짜 저 사진을 쓰고 싶어 했을 때는 사진을 다운받았어. 사진 다운받는 방법은 아시죠? 가지고 와서 캡처해서 자르게 해도 되고요. 가지고 와서 자르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포토 업로드에 사진 올릴 때 편집됐죠? 기본적으로. 조금 잘라 귀퉁이만 쓰고 아니면 알미만 쓰고 거기다 글자 새기고 그리고 모자이크 약간 처리해버리면은 딱 그 사진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진, 요 상계칠동 주공 조감도는 무조건 하나죠. 여러분들 대문에서 찍었어. 정문에서 찍은 걸 하나를 오늘 포스팅, 내일 포스팅, 그 다음 포스팅 계속 쓰고 싶어. 써도 돼요. 근데 계속 쓰면 똑같은 사진을 쓰면 아까 저품질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편집하라고. 오늘은 그냥 썼다가 내일은 글자 이었다가 다음 날에는 전화번호만 이었다가 또 오늘은 좀 반 잘랐다가 내일은 3분의 1만 잘랐다가 해상도 키웠다가 이렇게 편집을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얘가 인식하게끔 해주고 자 글자는 여러분이 좋은 기사거리가 있어요. 아니면 딴 데서 보니까 카페에서 누가 글을 정말 잘 적어놨어. 이 글자를 다 좀 도용하고 싶은데 글자를 드래그해서 복사를 붙여오면 얘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인터넷에 있는 언어들, 온라인 우리가 특히 www에 있는 언어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언어들은요. 어떤 뉴스든 어떤 내용이든 블로그에 있든 카페에 있든 이런 글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웹 주소에 있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한글로 보여요. 근데 요걸 복사해서 우리 블로그로 갖다 붙이는 순간 컴퓨터는요. 항상 0과 1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거 웹에 있는 단어인데 자기는 무슨 글자인지 모르지만 0과 1 조합이니까 똑같이 갖다 붙이니까 얘 도형했네라고 알아요. 아까 사진도 비슷한 거 다 찾아내는데 이 글자 못 찾아낼까요? 얘네들이?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속이려면. 나는 이 글자를 쓰고 싶어. 내 블로그에. 근데 똑같이 쓰면 들킨다. 그리고 걔네들이 저품질을 떨어뜨린다? 그럼 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다시 입력. 부수석 같네요. 부수석. 일일이 다 쳐야 돼요. 그 오타를. 자, 여기 이 글자가 500자야. 천자대. 나는 한타 치는데 20m, 1분에 한 20m 치는데 이걸 500자를 언제 치고 있어요, 이거? 나 드래그 하고 싶어. 복사하고 싶어. 갖다 붙이고 싶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진짜 부수석 같네요. 여러분들 쓰는 PC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이나 메모장이나 MS 워드 있죠. 텍스트 문서. 여기로 복사를 하라고요. 자, 텍스트에 들고 오는 순간 컴퓨터는 뭘로 읽어요? 인터넷 언어 HTML이 아닌 확장자 끝에 무슨 .html이 아닌 무슨 HWP나 TXT로 읽는단 말이에요. 텍스트 문서로 읽어요. 그걸 드래그해서 다시 복사로 붙여넣기 하면 똑같이 웹에서는 보이지만 그 글자는 이미 이 사람은 한글에 있는 문서를 들고 왔구나 해서 저품질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별로 없죠. 저도 엄청나게 고생해서 느낀 옛날에 한때 저품질도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쓰니까 딱 그림과 글자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응용해서 올리니까 전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로그를 할 때
사진, 영상, 여기에는 글자 옮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제 수업을 듣는 사람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글자는 그렇게 해서 당겨오시면 됩니다. 자, 저품질의 아까 효과 나타나지 않고 요즘 하는 거 내용 쭉 적어놨습니다. 저품질에. 그래서 글자 삭제, 수정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RSC 이런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할 때 보는데, 여러분들 RSS라는 것은 어느 블로그에 가도 다 있어요. 우리 그 아까 뉴스에 보면 헤드라인이 있죠. 헤드라인. 내용은 많은데 헤드라인처럼 나오는 거. 그걸 RSS. 나는 어떤 블로그로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할 때 북마크 기능이 있었죠. 절개찾기. 절개찾기 해요? 여러분 좋은 사이트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준 자료에 보면은 뒤에 나오는 사이트들 있죠. 여러분들 오픈하면 여러분 PC에다가 그거부터 절개찾기 해놓는 거예요. 항상. 일일이 주소 입력하기 못하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정보망이나 아니면은 협회에서 쓰는 한방에 가면 자주 쓰는 관련 사이트, 부동산 관련 사이트 하면서 주소 쭉 넣을 거예요. 열 몇 개가. 거기에 없는 것도 쟤는 다 있어요. 거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필수고, 거기에 없는 거, 제 거, 그거를 다 절개찾기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걸 여러분들 거 만드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사이트들, 그것만 여러분들 거 만들면 여러분들 경력이 몇 년 차요? 11년 차가 되는 거예요. 서재호하고 동급이라니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그 사이트 아직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찾는데. 아까 제가 손님 갈 때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잘 찾고 빨리 찾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고, 능력자 되고 프로가 되는 거예요. 손님이 처음 왔는데 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디 있다고요?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빨리 찾는 사람이 그 사람과 상대할 때, 아, 사장님 이거 지금 옆에 시세 보니까 1층이 얼마고, 이 실결가 얼마 됐는데, 사장님께 너무 비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금 배우셨죠? 앞에 선배님 이야기 해주던가요? 권리금 몇 가지 있어요? 안 가르쳐도 되겠네. 자, 여러분들, 내가 참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인데, 딱 한마디만 할게요. 권리금 3가지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리금 3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은 게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 뭐예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하는데 내가 1억 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판대요. 그럼 권리금 얼마 돼요? 얼마 깎여요? 1년에 30%씩 깎이잖아요. 시설 권리금은 30%에서 3년 지나면 끝나요. 자, 이 사람이 1억을 했대. 근데 자기는 1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영업은 별로 없어. 근데 와서 우리한테 1억을 달래. 권리금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권리금을 잘 모르니까 그냥 부른 대로 아, 예, 인정해 줄게 하면 1억 적어놔요. 그거 그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못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놓치는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아마 웬만한 선배님들,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라서 내가 잠시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권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쪽 임차인, 전차인 다 전부 다 여러분들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설 권리금은 연 30%씩 깎인다는 거. 근데 그 기준은 인테리어 공사비 나오죠. 투자비 나오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영업 권리금. 여러분들이 매출이 있잖아요. 영업이 얼마다 했을 때 권리금 그쪽에서 1억 달래. 그럼 여러분들 이해할 거예요? 일단 포스 아니면 장부 계약서 갖고 오래 해야 되죠. 1년에 얼마나 되느냐 매출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부동산 구할 때도 똑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자리 권리금 주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아, 이 동네 그냥 1억이니까 1억 주세요. 1억 주고 오죠. 가서 매출이 얼마인지. 매출을 뭘로 봐야 돼요?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현금 영수죠. 현금에서 안 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는 포스기 하는데 포스 안 쓰죠. 우리 카드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여러분들 인수하러 가면서 계약서 본 사람들 있어요? 안 보여주죠. 한방이나 정보망이나 아니면은 종이 문서로 된 계약서 보자고 해야 돼요.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1억 가서 1억 주잖아요. 계약서 봐야 됩니다. 또 하나가 그 계약서를 왜 봐야 돼요?
거기 순수 매출이 나오고 계약건이 나오는데 거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객관리에서 복사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권리금을 주는 거는 그 계약서 복사본 받고 오셔야 돼요. 그 계약서 원본은 자기가 가져가도 부동산 선배님이 가져가도 내 복사본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 내가 고객관리 할 거 아니에요. 이 집은 몇 년 사이에 계약했고 언제 나가고 만기일이 언제고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 권리금 포함되는 게 그게 영업권리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매출에 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찍은 포스기를 가지고 1년 하니까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에 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임차인한테는 1억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권리금. 사장님, 매출에 보니까 이거 중간에 빠졌고 현금도 없고 한 달에 한 7, 800 되는데 이거 다 해봐야 1억밖에 안 되네요. 1억 2천은 지금 무리입니다. 하고 1억에 받아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새로운 임차인, 전차인이 오면 여러분들 뭐라 해야 돼요? 1억 2천에 팔아야 돼요. 2천의 갭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1억, 이쪽에 1억 하면 계약돼요, 이거? 그래서 상가 권리금 잘하는 사람에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1억 2천을 하고 시작을 하고 한번 보세요라고 해서 영업 권리금에서 1에서 1억 2천을 만들어주고 이건 1에서 1억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알고 중개를 해야 여기서 깎아주고 여기서 더 받고 인정자가 받는 거예요. 그럼 권리금 수수료 어떻게 받아요? 야, 제 11년 노하우를 다 넣었는데 이 상가 쪽 하는 사람도 몰라요. 도대체가 권리금의 수수료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 통상 노원도 상가 많잖아요. 뭐 어디가 상가도 많지만 통상 받는 데는 권리금의 10%가 우리가 순수 받는 권리금이에요. 통상 그래요. 또 권리금 10% 하니까 또 양쪽 다 10% 내다라고 하지 마시고 전대차는 지금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잖아요. 그분한테 권리금 1억 들어가면 그 1,000만 원이 우리 수수료라고요. 통상. 근데 전차인한테는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권리금 주는 사람이잖아요. 1억 주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서 1,000만 원을 또 수수료를 달래. 계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법정 수수료가 있죠. 0.9잖아요. 상가는. 권리금에 0.9 받죠. 그리고 월차임 플러스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보증금 플러스 해서 또 받죠. 두 개 합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할 때 월차임 곱하기 100, 보증금 플러스 권리금 플러스의 0.9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전차인한테 받는 거고. 이것을 계산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계약해놓고도 권리금 내가 얼마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모지라.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쫓겨난 거 하나 해도 수수료 많이 받죠. 법정 수수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관례상 통상 10%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 하니까 무조건 권리금이 10%예요. 권리금이 거의 없는 데 있죠. 보증금하고 월세는 센데 요즘 같은 세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나 권리금 10% 받는데 10% 받아야 20만 원밖에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않나요? 환산 보증금 하니까 권리금 500만 원인데 그냥 권리금만 계산하니까 200만 원 그냥 시세를 가져가래. 그럼 20만 원 해요, 안 해요? 그럴 때는 높은 거예요. 10% 그다음에 환산 보증금 했을 때 더 둘 중에 높은 거 받으시면 돼요. 또 무조건 10%만 받지 마시고요. 한 분 또 그래 놓으니까 또 전부 다 10% 먹고 아니 아무리 받아도 이쪽에 계산하니까 500인데 와 20밖에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계산이에요. 이해 안 돼요? 안 되는 눈치인데. 자, 두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마지막이 위치 권리금이에요.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바닥 권리금. 근데 신축 바닥 권리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주택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아파트 상가에 분양을 받는다고 보시면 근데 임대차로 들어가려고 1층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부동산에서 권리금 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줘요, 안 줘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신축도 권리금이 있습니다. 그게 뭔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에요.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뭐 10평 기준으로 2,500이다 하면 그게 2,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작업해요, 원래는? 부동산들이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권리금? 우리 중개하는 사람 권리금 그거 못 받아요? 통상 누가 해요? 분양자나 건물주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 가면 이주자 택지지역이 있죠.
거기에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제일 먼저 부동산 하나 들어가죠. 중간에. 그래서 뭐 해요, 가서? 많잖아요. 별내, 하남, 다산, 지금 이쪽 많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해요, 가서? 권리 작업하고 있잖아요. 옆에 부동산 상가에 여러분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야, 이 부동산 괜찮아요. 네 초입에 하나 해. 근데 걸리고 3천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거 누가 받아요? 건물주가 3천 받고 내하고 1,500씩 나누잖아요. 건물주 핑계 대면서 우리가 권리 작업하는. 그래서 신도시 초창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억씩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엑기스만 가르쳐주는 거 알죠? 네. 이런 정보를 누가 가르쳐줄까요? 참 잘 왔죠 오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건 저도 지금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쭉 한번 설명해 보시고